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연소 생성물부터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연소가 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열, 뭐 연기, 불꽃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게 뭐냐? 요 가스입니다. 가스. 그죠? 요 가스들의 종류 꼭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일산화탄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여러분들 비교하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의 비교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완전연소시, 무색무취 이런 거. 그죠? 독성은 거의 없으나 호흡 속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했었고 ppm 5000 정도 된다. 자, 비교해서 일산화탄소는 불완전연소였습니다. 똑같이 무색무취였고요. 공기보다 가볍다. 맞나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이런 거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뭐에 이르게 한다? 사람을 질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ppm 값이 여기는 5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산화황이죠.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가스라고 얘기하는데 황이 함유된 물질, 유황이 함유된 물질이 완전연소 시에 발생한다. 이것도 유황보다는 이제 황이라고 보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석탄, 석유, 화석연료가 탔을 때 나오고요. 황이 함유된 물질인 동물의 털, 고무와 일부 목재류 등이 연소한 화재 시에 발생하고 무색의 자극성 냄새를 가진 유독성 기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산화황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지만 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황이 함유된 물질의 불완전연소. 그리고 여기서 잘 정리하셔야 될 게 냄새 나는 거, 그죠? 무슨 냄새가 난다? 달걀 썩은 내가 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ppm 값 잘 체크를 해두시고 넘어가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암모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출에 나온 가스들은 꼭 보셔야 돼. 이것도 기출에 나왔었죠. 그럼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질소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 탔을 때 나오고 악취가 많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 보시라 그랬죠? 냉동시설 냉매. 맞나요? ppm 값이 얼마예요? 또 25다. 자, 시아나수소 청산가스입니다. 그럼 이것도 질소 성분의 합성 수질이나 또는 동물통의 불완전 연소 시 나일론, 인조겐 등의 직물류, 목재, 종이, 우레탄 등이 탈 때 미량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두 번째 멘트 잘 보셔라. 인체에 대량 흡입 시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아도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 ppm 값 10이다. 아까 일산화탄소와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크릴로레인, 여기 이제 0.1짜리 석유 제품이나 유지류가 탔을 때 나온다. 염화수소, PVC와 같이 염소가 함유된 수지류가 탈 때 나오고 대표적인 게 이런 거 탔을 때 절연제나 배관제가 탔을 때 발생할 수 있다. 호흡기를 부식시키고 금속을 부식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5ppm이다 라는 거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포스겐이죠. 포스겐도 기본적으로 PVC 같은 게 탈 때 미량으로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갔을 때 내가 얘 잘 보라 그랬죠? 0.1짜리. 그래서 아크릴로레인과 지금 여기 나오는 포스겐은 다 얼마짜리다? 0.1짜리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화질소화합물 한번 읽어보시고 불화수소나 브로마수소도 여러분들 특히 브로마수소 최근에 이 두 개 비교해서 간부기출 이런 데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 또 공채 기출에서도 최근에 얘 ppm 값들이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3하고 5 이런 것도 ppm도 한 번씩은 꼭 보십시오 하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가스예요? 연소시에 나오는 연소 가스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독성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가스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스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기 나오죠. 연기. 맞죠, 여러분들? 아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 가스가 결국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연기. 맞죠? 그래서 연기와 뭐가 나와 있어요? 가시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연기 입자 크기는 우리가 좀 작죠. 0.01에서 10 마이크로메타.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연기 유동속도 가보시면 이게 135순으로 커집니다. 맞죠? 그래서 어디가 수평이 제일 작고 그 다음 수직이고 계단. 맞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요. 자, 백색 연기와 흑색 연기가 있는데 요거는 꼭 이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초기에 백색, 초기 이후에 흑색이라고 되어 있고 백색은 수소가 많다. 흑색은 탄소가 많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광기수에 따른 가시거리 요거 제가 예전에 135, 113 맞습니까?
먼저 감관계수 외워두시고 감관계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가시거리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상황 0.1일 때는 초기, 연기, 미숙 0.3일 땐 숙, 어두운 거 느끼고 앞이 안 보이고 유도등이 잘 안 보이고 출하실. 그죠? 이런 거 특징 잘 잡아서 내가 감관계수와 가시거리에 대한 요 연관성 맞습니까? 요거 꼭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연기 이동 특성입니다. 고층 건물, 가스 팽창 및 부력, 굴뚝 효과, 외부 풍압, 공조 설비, 피스톤 효과. 자, 이런 것들이 고층 건물 쪽에서 연기가 유동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팽굴풍공피라고 하는 것들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굴뚝 효과. 자, 하나하나 이제 볼 것들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다, 굴뚝 효과. 또는 연돌 효과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스택 이펙트라고 얘기한대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굴뚝 효과는 기본적으로 요 말이 꼭 있어야죠. 이 온도차가 난다. 그럼 또 그로 인한 압력차 또는 밀도차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게 되니까 수직 방향에 유동현상이 생긴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대표적인 수직 공간이 이런데. 그러니까 계단실을 통한 수직 공간으로 연기가 빠르게 이동하는 효과를 우리가 굴뚝 효과라고 얘기하죠. 그럼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크냐면 내부 온도가 더 크죠. 그쵸? 그래서 내부에 있는 뜨거워진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바깥쪽에서 차가워진 공기가 밑으로 계속 밀고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흐름이 아래쪽 하부에서 건물이 있으면 하부에서 밀고 들어오고 뜨거워져서 위로 올라간다. 맞죠? 얘가 무슨 효과? 굴뚝 효과. 됐죠?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 온도가 바깥보다 높고 밀도가 낮을 때 건물 내 공기가 부력을 받아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을 받아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낮보다는 밤에 잘 일어난다. 왜냐하면 일교차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보단 겨울에 잘 일어난다. 겨울에는 실내 난방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영양인자들, 뭐 높이라던가 외벽의 기밀도라던가 온도차라던가 층간 공기 누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굴뚝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다라는 거. 자, 문제점. 각종 출입문과 엘리베이터에 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거냐면 얘네들의 출입문 또는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개폐가 잘 안 된다고.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 문제점이 생기더라. 근데 우리 소방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굴뚝 효과가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가 한 층이 아니고 어디? 전층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재현 설비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가보면. 근데 그 재현 설비가 의미가 없어진다. 그리고 방화구획. 내가 여기와 여기를 방화구획을 해놨지만 그 방화구획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제어 방식. 연기 제어하는 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희배차라고 해가지고. 희석, 배기, 차단.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역굴뚝 효과. 자, 이건 반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부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낮은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맞습니까? 자, 얘는 공기가 이렇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공기가 이런 식으로 깔아앉는다 그랬죠. 얘가 역굴뚝이다. 근데 우리 소방에서 잘 얘기를 안 한다. 자, 그리고 중성대라는 것과 불연속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중성대 꼭 알고 계십시오. 정의, 실내 정압과 실외 정압이 같아지는 부분이다. 맞죠? 자, 그리고 중성대에서는 압력차가 제로죠. 근데 중성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서로 간의 압력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불연속선은 뭐예요? 가스와 공기의 경계선이다. 가스와 공기의 경계선이다. 자, 불연속선은 압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이건 가스 그냥 그 자체의 종류, 그죠? 성질에 따라 나뉘는 거고 얘는 압력과 관계가 있다 그랬죠. 자, 기본적으로 밀폐된 건물 안에서 내부 온도가 계속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중성대의 위치는 점점 위쪽의 압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중성대가 이쯤 있던 게
얘가 점점 연기량이 늘어가면서 아래쪽으로 얘가 밀고 내려온다. 밀고 내려온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또 열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연소 생성물 중에. 맞죠? 그래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열의 정도를 우리가 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맞지? 자, 열의 유해성에 가보면 이런 화상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괴흑이라고 해가지고 1도 화상이냐, 2도 화상이냐, 3도 화상이냐, 4도 화상이냐.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홍수괴흑이라는 게 있다. 다음, 화재 플럼. 자, 이거는 화염 기둥이래요. 고온의 연소 생성물이 어디로 상승한답니까? 위쪽으로 상승한대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화염 기둥이라고 얘기한다. 자, 생성 과정. 화재에 인해 불역이 발생합니다. 주위의 찬 공기가 화재 플럼 내로 유입이 되고요. 상승 기류 내의 가스와 공기의 혼합 기체가 연기를 형성하고 와류에 의한 난류 효과로 난류 확산 화염을 형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화재 플럼 자체도 뭐 단독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얘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보기 하나로 화재 플럼이란 해가지고 정의 정도 일단 보실 수 있으면 좋고, 여기 생성 과정에 가보면 여기 보셨을 때 여러분들 화재에 의한 불역이 발생한다. 자, 위쪽으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한다. 일단 불이 나게 되면.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안으로 공기가 들어온다고. 공기. 왜냐하면 얘가 가연성 혼합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산소를 필요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상승 기류 내의 연소가스와 주변에서 들어오는 공기, 이 혼합기체가 연기를 형성하고 결국 이 가연성 혼합기체가 불 있죠, 불과 만나서 타게 되겠죠, 그쵸? 이걸 멀리서 보게 되면 야, 이게 약간 화염 기둥처럼 이런 모양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층류 이런 거 없습니다. 천천히 타는 게 아니고 미친 듯이 타는 어떤 화재 기류, 그죠? 와류에 의한 난류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천장 제트 흐름입니다. 자, 이거는 고온의 연소 생성물이 불역에 의해 천장면 아래에 얕은 층을 형성하는 비교적 빠른 속도의 가스 흐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가스가 막 나오죠. 그럼 이 가스가 천장 근처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빠르게 이제 바깥쪽으로 흘러나갈 거야. 그럼 이 가스층,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천장 제트 흐름이라고 얘기한다. 자, 얘의 두께는 이 천장 높이의, 전체 천장 높이의 5에서 12% 범위이고, 최고 온도와 최고 속도는 1% 이내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초기에 발생한다라고 했고요. 스프링클러 헤드나 화재 감지기를 이 안쪽에 꼭 천장 제트 흐름 안쪽 영향 범위 내에 설치를 꼭 해줘야 되는 거죠. 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 꼭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폭발. 그죠? 자, 그럼 폭발은 연소 속도와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정상 연소 아니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얘네들은 먼저 뭐를 한번 분류해 보셔라. 폭발에는 원인별 분류와 뭐가 있다? 상태에 따른 분류가 있다. 근데 어차피 원인별 분류에 가보면 물리적과 화학적이라는 게 나와 있었는데, 여기는 과압이나 감압, 물리적 변화다. 여기는 화학 반응. 맞죠? 근데 여기에 특징, 화염 및 연소가 동반이 되지 않으나 여기는 화염 및 연소가 동반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폭발 쪽에 가보면 약간 과압, 감압, 과충전, 뭐 이런 애들, 그리고 증기, 이런 것들. 맞죠? 그래서 이런 폭발들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풍선 있죠, 여러분들. 풍선을 너무 세게 불어서 거기서 풍선이 펑 하고 터진다거나. 맞잖아, 여러분들. 밀폐 용기 내에 내가 물을 담아서 거기서 끓였을 때 걔네들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근데 그게 밀폐 용기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날아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안쪽에 밀폐 공기에 과압이 걸리면서 상변화에 의해서 펑. 맞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다 물리적 폭발이고, 화학적 폭발은 기본적으로 산화 반응, 분해 반응, 중합 반응, 촉매 반응, 반응 폭주, 이런 것들을 동반을 해서 어떻게 보면 화염 및 연소가 동반이 되지만, 얘네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내리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비슷하다. 응상폭발이나 기상폭발이 결국 여기 속하는 거고 여기 속하는 거다.
그래서 얘가 물리적 폭발에 속하고 화학적 폭발에 속하기 때문에 성질도 어떻다? 똑같다. 얘는 화염 및 연소 동반하지 않고 얘는 화염 및 연소를 동반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종류부터 꼭 다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것도 다 증기예요. 증기. 근데 여기 특이하게 이런 전선, 고산간 전이, 뭐 안티몬 제가 이런 거 얘기했었죠. 과열액체 증기.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 폭발이나 응상 폭발 쪽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요거. 이름이 뭐예요? 블레비. 그죠? 자, 기상 폭발 같은 데 가보면 가스, 분해, 분무, 분진, 증기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요거 잘 나온다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 분진 폭발 같은 거. 뭐 증기윤도 잘 나오고요. 근데 여기 이제 얘네들 중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분해 폭발이라는 게 있다. 자, 얘는 다른 것들과 달리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라 그랬죠. 나머지들은 다 이제 산소와 기본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폭발하는 애들인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많다. 그래서 여기 화학적 폭발에 가보면 산화폭발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산소와 화합하면서 어떻게 보면 폭발하는 형태죠. 그래서 뭐 이 안에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거야. 가스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다 산소와 만나서 폭발하는 애들이라고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런 것들 분류 꼭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분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분류만 잘 알고 계셔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응상폭발에 가보면 제가 응상폭발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고체 액체 상태의 폭발이다. 그죠? 응상이라는 건 물질 상태에 따라 분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물질 상태가 뭐와 뭐일 때? 고체나 액체일 때. 그리고 얘는 화염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네들이 보일러 증기 폭발은 뭐고, 수증기 폭발은 뭐고, 액화가스 증기 폭발은 뭐고, 알루미늄 전선 폭발은 뭐고, 고산간 전이 폭발은 뭐고, 블레미는 이따가 따로 하고, 됐죠? 보일러 증기 폭발은 마찬가지. 우리가 보일러가 있을 때 그 안에 이제 포화수, 고압의 포화수가 있는데 그 포화수가 급격하게 기화하면서 내부 압력의 증가에 의해 폭발하는 거다. 그죠? 수증기 폭발은 녹아있는 고온의 금속을 내가 이걸 물속에 넣었을 때 그 고온의 금속에 의해서 물이 어떻게 된다? 끌어넘친다. 걔를 우리가 수증기 폭발. 읽어보세요. 가스의 폭발적인 비등 현상으로 상변화에 따른 폭발, 액화가스 증기 폭발.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이제 물 위에 액화가스가 샜을 때 그 가스가 이제 비등하면서 주변에 어떻게 보면 물과 같이 이제 폭발하는 현상이라고 제가 폭발적인 상변화에 의한 폭발이죠. 이것도. 알루미늄 전선 폭발, 알루미늄계 전선에 큰 전류가 흐르게 되면 가열, 용융, 기화, 요 순서가 진행이 되면서 폭발이 발생한다. 고산간 전이 폭발, 요거 안티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체 상태에서 다른 고체 상태로 전이가 됐을 때 폭발하는 현상이다. 블레비, 과열액체 증기 폭발이라고 나와있죠. 요건 단독으로 보셔야 돼.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액화가스 탱크가 뻥 하고 터지는 현상이었죠. 자, 기상폭발입니다. 지연성 가스나 점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화염을 동반하는 폭발이다. 자, 얘네들은 화염 동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화염을 동반하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산화폭발의 종류 중에 가스. 이거 제일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거죠. 가스가 유출이 됐을 때 걔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서 점화원에 의해 뻥 하고 터지는 게 가스 폭발. 분해 폭발. 자, 이거는 자기 분해성 물질이 어떻게 보면 분해하면서 폭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산소라는 게 절대 필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요런 애들. 요 두 가지 정도는 알고 계십시오. 대표 가스. 자, 분무 폭발. 액체를 내가 어떻게 뿌렸을 때 분무기로, 그죠? 뭘로? 안개 모양으로 뿌렸을 때 그거에 의한 폭발. 자, 그리고 분진 폭발. 요런 것들은 요런 고체 분말. 미분말 상태로 보유하면서 공기와 혼합해서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고 착화원에 의해서 폭발이 발생한다. 분진 폭발. 자, 증기윤 폭발. 요거는 가스 또는 기화하기 쉬운 가연성 액체가 유출이 되면 공기와 혼합해서 가연성 혼합기체가 형성이 되고 착화원에 의해 폭발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기윤 폭발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겠죠.
그럼 기상폭발 중에 성격이 다른 하나는 얘죠. 나머지들은 다 산소와 결합을 하지만 얘는 산소와 결합하지 않고 자체만의 분해로 인해 폭발을 진행을 하더라라는 거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특징적인 폭발들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분진 폭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유, 가연성 분진, 점화원이 가해지면 공기와 혼합을 하고 발화가 되는 폭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얘 이름이 무슨 폭발? 분진 폭발. 자, 조건. 일단 얘가 있어야죠. 농도가 조성이 돼 있어야 되고 에너지 당연히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난류라는 게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분진 폭발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번 일어나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이 꼭 있어야 돼. 일단은 날려져 있어야 되고, 그죠? 부유 상태에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농도도 적절하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한번 터지게 되면 정말 큰 데미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가스 폭발과 비교했을 때 발생 에너지가 수배 이상 크다. 가스 폭발은 그냥 한 대 세게 치는 거라 그랬지. 그죠? 분진 폭발은 그냥 열받게 옆에서 그냥 톡톡톡톡 치는데 열받는 건 이게 더 열받는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빡 세게 맞으면 그냥 한번 하고 끝인데 분진 폭발은 길게 때리는 거야. 계속 톡톡톡톡톡톡 약간 깐죽대는 거죠, 약간 옆에서. 그죠?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연쇄 폭발. 그래서 연쇄 폭발이기 때문에 얘가 조금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연쇄적으로 폭발을 일으키면 주변의 산소를 계속적으로 빨아들일 거란 말이야. 계속 내 거, 야 산소 내나. 맞습니까? 그럼 점점 완전 연소보다는 무슨 연소? 불완전 연소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영양 임자값 나와 있습니다. 화학적 어떤 분말의 성질과 조성, 분진의 화학적 성질과 조성, 분진의 그리고 입자 크기, 그죠? 수분 함량, 난류, 압력 온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런 입자 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작을 때 더 잘 발생한다. 그러니까 닿는 면적이 산소와 닿는 면적이 더 컸을 때 더 잘 발생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자, 이 수분 함량 있죠,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분이 많으면 분진 폭발은 잘 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디는 제외, 여기는 제외. 맞죠? 자, 그리고 가스 폭발과 분진 폭발의 비교라고 나와 있죠, 여기. 그럼 여기가 보면 어떤 것들이 크고 어떤 것들이 작은지. 그래서 초반에는 얘가 세요. 초반의 연소 속도나 초반의 폭발 압력은 얘가 세지만 나중에 갔을 때 지속 시간이나 결국 최종 데미지, 얘는 누가 더 세다? 분진 폭발이 세다. 그죠? 그리고 처음에 이것도 하나 같이 써둘까요? 불을 붙이기 위한 최소 발화 에너지는 얘가 더 크다 그랬죠. 처음에 여러분들 불을 붙이기는 가스 폭발이 훨씬 더 쉽게 불이 붙는다. 그죠? 자, 분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분진 상태로 있을 때 분진 폭발이 일어나고, 자, 이런 것들은 아무리 분진 상태로 있어도 분진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물질들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다음 이제 블랩입니다. 블랩이. 자, 일단 과열액체 증기 폭발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음상 폭발이자 물리적 폭발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제 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불이 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가 급격하게 과열이 될 거고, 맞나요? 그럼 저장 탱크 설계 압력이 초과가 되게 되면은 결국 얘 자체가 어떻게 되더라? 뻥 하고 터지더라. 안에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액화가스. 됐나요? 그리고 얘는요, 여러분들 탱크 자체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물리적 폭발이에요. 용기 자체가 그냥 뻥 하고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터지고 나서 당연히 여기 바깥쪽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어떻게 보면 폭발 형태나 화재 형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블랩이 자체는 물리적 폭발이지만 얘가 화학적 폭발로 이어질 수는 있다. 됐나요? 그래서 얘 특징이 뭐냐, 물리적 폭발은 화염이 없죠. 얘는 화염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염이 없는 폭발이다가 추후에 화염이 있는 폭발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블레비의 규모는 안에 있는 탱크 안에 들어있는 액화가스의 기화량과
탱크 내부 위험물의 양에도 당연히 차이를 보이겠죠.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같이 잘 보시고요. 자, 얘가 메커니즘이 이랬어요. 먼저 불이 났으니까 여기 에곤이 상승합니다. 그럼 에곤이 상승하다 보니까 온이 상승한다, 온도가 상승한다, 액체 온도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내부 압력이 증가할 거고, 내부 압력의 증가로 인해 어딘가가 찢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어딘가가 찢어지는 걸, 재료가 찢어지는 걸 연성파괴라고 얘기하고, 그럼 이 연성파괴에 의해서 안쪽에 있던 액화가스가 다 뭘로 변한다? 급격하게 기체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탱크가 어떻게 된다? 터진다. 취성파괴. 취성파괴가 전체 탱크가 뻥 하고 터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방지대책, 감압, 경사지개 설치, 폭발 방지 장치 설치, 입열 억제,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내압 강도를 유지한다.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블랩이. 자, 그리고 이제 증기윤 폭발입니다.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대기 중에 유출이 되면 공기와 혼합 후에 폭발을 하더라. 화학적 폭발이죠. 블레비아 증기윤 폭발은 액화가스 탱크에서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만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깨져서 기화가 돼서 가스가 여기 모여있다 그랬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얘가 터지는 현상. 얘를 우리가 UVC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화가 돼서 가스가 모여있다가 터지는 현상.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이 같은 화학가스 탱크죠. 그죠? 액화가스 탱크에서 얘가 터지는 현상을 블랩이 요게 기화가 돼서 기체가 모여있다가 가스가 모여있다가 터지는 현상을 UVC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우리가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블랩이와 UVC는 완전 다른 겁니다. 이렇게 정이 다르고요. 아예. 그리고 요거 완전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제 방지할 수 있는 방지 대책을 제가 넣어 놓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증기윤 폭발에 대한 것도 하나 보시고, 파이어볼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버섯화염이라고 말씀드렸죠. 버섯화염. 요것도 화학적 폭발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폭염과 폭경의 비교. 폭염은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화염 전파 형태고, 얘는 조금 더 빠른 화염 전파 형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염 전파 속도가 아음속, 초음속, 그죠? 그래서 얘가 더 센 거죠. 폭경이 훨씬 더 센 거고, 초기 압력의 10배 이하 10배 이상 비교해 보시고, 충격파는 얘가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물질 자체의 어떤 열 전달 속도에 영향을 받지만 얘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무슨 파? 충격파. 무조건 충격파. 온도, 압력, 밀도 연속적이지만 여기는 불연속적이고 폭염, 폭경 전이 가능하다. 거꾸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폭연에서 폭경으로의 전이 요 메커니즘. 착화가 되면 화염 전파, 압축파, 충격파, 폭경파. 요거 하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폭경 유도거리. 최초 정상적 연소가 또는 폭연이 폭경으로 갈 때까지 거리. 그래서 이거 짧아지는 거리, 위험해지는 요인,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정상 연소 속도가 클수록 짧아진다. 압력이 높을수록 짧아지고, 이물질이 있을 경우 짧아지고, 점화원 에너지가 클수록 짧아지고, 관지름이 작을수록 작아지고, 그죠? 이런 것들. 자, 폭발 등급과 안전 간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 같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위험한 가스가 여기라 그랬죠. 그쵸?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건. 그리고 방폭 구조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내압, 유입, 압력, 안전증, 본질 안전. 자, 내압 방폭 구조는 용기 자체가 견딘다. 유입 방폭 구조는 기름 속에 잠기게 한다. 압력 방폭 구조는 불활성 가스를 압입해둔다, 안에다가. 안전증은 안전도를 증가시킨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운전 중에. 자, 얘는 정상이나 사고 시 다 된다 그랬죠. 본질 안전. 이거 방폭 구조는 특징 잘 잡아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연소에 대해서 조금 쭉 봤고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요? 화재가 나와요. 화재 이론 해가지고. 자, 이 화재 이론은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차피 제가 빠르게 한번 본다라 그랬죠? 그래서 연소와 폭발, 그러니까 연소 앞에서 했었고, 그리고 이제 폭발까지 제가 마무리를 좀 했고요.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빠르게
조금 속도감 있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가볍게 좀 쭉 볼 수 있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자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카페 가서 그냥 다운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